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반도체 응용 전공 20학번 오세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은 웨이퍼 제조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애칭 공정, 방막 이온 주입 공정, 금속 배선 공정, EDS 공정, 패키징 공정 등이 있습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에선 첫 번째로 인곳을 만들고, 두 번째로 인곳을 절단한 다음, 세 번째로 웨이퍼 표면을 연마합니다. 여기서 웨이퍼란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을 의미합니다. 웨이퍼 표면은 반도체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로 평탄해야 합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 조립 후 검사가 끝나면 개별칩으로 잘려서 완성된 반도체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웨이퍼는 실리콘으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실리콘이 반도체 소재의 정기적 특성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리콘은 안정적이고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며 가공이 용이하고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웨이퍼 제조 공정, 모래에서 축출한 실리콘을 반도체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순도를 높이는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리콘 원료를 뜨거운 열로 녹여 고순도의 실리콘 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결정 성장시켜 굳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리콘 기둥을 인곳이라고 합니다. 수 나노미터의 미세한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용 인곳은 실리콘 인곳 중에서도 초고순도 인곳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곳을 절단하는 과정입니다. 둥근 팽이 모양의 인곳을 원판형의 웨이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톱을 이용해 균일한 두께로 얇게 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곳의 지름이 웨이퍼 크기를 결정해 6인치, 8인치, 12인치 등의 웨이퍼가 완성됩니다. 웨이퍼의 두께가 얇을수록 제조 원가가 줄어들며 지름이 클수록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웨이퍼의 두께와 크기는 점차 얇고 커지는 추세입니다. 웨이퍼 표면을 연마하는 단계입니다. 절단된 웨이퍼를 가공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마액과 연마 장비를 이용해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갈아냅니다.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절단 직후 웨이퍼는 표면에 흠결이 있어 거칠어 회로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산화 공정입니다. 산화 공정엔 열산화 공정과 전기화학적 양극 처리, 플라즈마 보강,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 등이 있습니다. 산화 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웨이퍼 제조 공정으로 만든 웨이퍼는 아직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 상태의 웨이퍼입니다. 이러한 웨이퍼를 반도체 성질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웨이퍼 위에 여러 가지 물질을 형성시킨 후 설계된 회로 모양대로 깎고 다시 물질을 입혀 깎아내는 일이 반복됩니다. 모든 공정의 기초는 산화 공정입니다. 산화 공정을 통해 웨이퍼의 절연막 역할을 하는 산화막을 형성해 회로와 회로 사이에 누설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합니다. 산화막은 또한 이온 주입 공정에서 확산 방지막 역할을 하고 식각 공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잘못 식각되는 것을 막는 식각 방지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열산화 방법에는 건식 산화 방법과 습식 산화 방법이 있습니다. 건식 산화 방법은 순수한 산소만을 이용해 산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얇은 막을 형성할 때 쓰이며 전기적 특성이 좋은 산화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산화막 성장 속도가 습식에 비해 느리다는 겁니다. 습식 산화는 산소와 함께 용해도가 큰 수증기를 함께 이용합니다. 산화막 성장 속도가 건식 산화에 비해 빠르지만 두꺼운 막도 형성할 수 있지만 건식 산화에 비해 산화층의 밀도가 낮습니다. 보통 동일한 온도와 시간에 습식 산화를 얻어진 산화막은 건식 산화를 사용한 것보다 약 5배에서 10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포토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에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웨이퍼에 그려 넣을 회로를 설계합니다. 전자 회로 패턴으로 설계되는 이 도면에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정밀 회로를 담으며 그 정밀도가 반도체의 집적도를 결정합니다. 포토 마스크 만들기 단계입니다. 설계된 회로 패턴은 순도가 높은 석영을 가공해서 만든 기판 위에 크로뮴을 미세 회로를 형상화해 포토 마스크로 재탄생합니다. 마스크는 레티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회로 패턴을 고스란히 담은 필름으로 사진 원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는 보다 세밀한 패터닝을 위해 반도체 회로보다 크게 제작되며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축소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포토 공정은 강광액 독포, 노광, 형상의 세부 공정으로 다시 나뉩니다. 강광액 독포입니다. 웨이퍼 표면에 빛에 민감한 물질인 광각액 PR을 고루 바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사진을 형상하는 것과 같이 웨이퍼를 인화지로 만들어줍니다. 보다 고품질의 미세한 회로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PR막이 얇고 균일해야 하며 빛에 대한 감도가 높아야 하죠. 노광은 광각액 막을 형성해 웨이퍼를 사진 인화지와 비슷한 상태로 만든 후에 노광 장비를 사용해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의 회로를 찍어냅니다. 이 과정을 노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노광은 빛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형상 공정입니다. 포토 공정에서 마지막 단계는 형상으로 일반 사진을 형상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턴의 형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형상 공정은 웨이퍼에 형상액을 뿌려가며 노광된 영역과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입혀진 광각액은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양성 혹은 음성으로 분류됩니다. 양성 광각액의 경우 노광되지 않은 영역을 남기고 음성 광각액의 경우 노광된 영역만을 남깁니다. 에칭 공정입니다. 에칭 공정은 웨이퍼의 액체 또는 기체의 부식액을 이용해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후 반도체 회로 패턴을 만듭니다. 포토 공정에서 형성된 광각액 부분을 남겨둔 채 나머지 부분을 부식액을 이용해 벗겨냄으로써 회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식각이 끝나면 광각액도 제거시킵니다. 반도체를 구성하는 여러 층의 얇은 막에 원하는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식각 공정은 식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상태에 따라 습식각 건식으로 나뉩니다. 건식은 반응성 기체, 이온 등을 이용해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건식은 습식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으나 최근에는 나노 단위로 고직접화된 반도체 기술 변화에 따라 회로 선폭 역시 미세해집니다. 이에 따라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습식보다는 건식 식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습식 식각은 용액을 이용해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식각하는 방법입니다. 건식 식각은 일반 대기업보다 낮은 압력인 진공 챔버에 가스를 주입한 후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플라즈마를 발생시킵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선 물질의 제4 상태로 많은 수의 자유전자, 이온, 중성의 원자 또는 분자로 구성되어 이온화된 기체입니다. 이온화는 정기적으로 중성의 원자 또는 분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자를 떼어내거나 추가 확보함으로써 양전화 또는 음전화 상태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또한 플라즈마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형성된 충분한 크기의 자기장이 기체에 가해질 때 기체와 충돌하고 이온화됨으로써 발생됩니다. 즉 자기장이 자유전자를 가속화시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가 준성의 원자나 분자와 충돌하여 이온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온화에 의해 생성된 추가 전자도 연쇄 반응에 의해 또 다른 이온화를 일으키면서 이온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 상태를 바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합니다. 플라즈마 상태에서 해리된 반응성 원자가 웨이퍼 위를 덮고 있는 막질 원자와 만나 강한 휘발성을 띠면서 표면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강광의 보호막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 막질을 제거합니다. 건식 과정에서 유의할 상황으로는 첫 번째, 균일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균일 또한 식각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웨이퍼상의 여러 지점에서 얼마나 동일한가를 의미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공정을 진행한 상태에서 웨이퍼의 부위에 따라 식각 속도가 다를 경우 형성된 모양이 부위별로 다르게 되어 특정 부위에 위치한 칩에 불량이 발생하거나 특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식각 속도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막지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식각 속도는 주로 표면 반응에 필요한 반응성 원자와 이온의 양, 이온이 가진 에너지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이러한 인자의 조절 능력을 높여 전체적인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밖에도 성태피, 형상 등이 건식 식각의 주요 인자로 중요합니다. 방막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증착 공정은 웨이퍼 위에 원하는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방막을 입히는 일련의 과정을 증착이라고 합니다.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웨이퍼 위에 균일하게 방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세밀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증착의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리적 기상 증착 방법과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입니다. 물리적 기상 증착 방법에는 금속 방막의 증착에 주로 사용되며 화학 반응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은 가스의 화학 방식으로 형성된 입자들을 외부 에너지가 부여된 수증기 형태로 쏘아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방막 증착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은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은 사용하는 외부 에너지에 따라 열 CVD, 플라즈마 CVD, 광스 CVD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즈마 CVD는 저온에서 형성이 가능하고 두께 균일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대량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증착 공정을 통해 형성된 방막은 크게 회로되어 간 전기적 신호를 연결해주는 금속막층과 내부 연결층을 전기적으로 분리하거나 오염 원호로부터 차단시켜주는 절연막층으로 구분됩니다. 이온 주입 공정입니다. 이때 반도체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는 공정이 수반됩니다. 전기가 통하는 도체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 반도체에서 이온 주입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에 반도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순수한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으며 전기가 통하지 않으나 불순물을 넣어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이온이라고 하는데 이온을 미세한 가스 입자로 만들어 원하는 깊이만큼 웨이퍼 전면에 균일하게 넣어줍니다. 여기서 불순물로는 15족 원소인 인, 비소, 13족 원소인 붕소 등을 사용합니다. 15족 원소를 주입하면 N형 반도체, 13족 원소를 주입하면 P형 반도체가 완성됩니다.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금속 배선 공정은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회로 패턴에 따라 금속선을 이어주는 과정입니다. 금속 배선 공정에 모든 금속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조건으로 웨이퍼, 부착성, 전기 저항이 낮은 물질, 열적 화학성 안정성 등 여러 조건에 부합한 금속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금속에는 알루미늄, 티타늄, 텅스텐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형 금속 배선 재료로는 알루미늄이 있고 산업학과의 부착성이 좋고 강호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실리콘과 만나면 서로 섞이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알루미늄 배선 과정에서 접합면이 파괴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과 웨이퍼 접착면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하는 금속을 증착시킵니다. 이를 베리어 메탈이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방막을 형성해 접합면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속 배선 역시 증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금속을 진공 챔버에 넣어 낮은 압력에서 끓이거나 전기적인 충격을 주면 금속은 증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 웨이퍼를 진공 챔버에 넣으면 얇은 금속막이 형성됩니다. EDS 공정입니다. EDS 공정은 웨이퍼 위에 전자회로를 그리는 팩 공정과 최종적인 제품의 형태를 갖추는 패키징 공정 사이에 진행됩니다. 정기적인 특성 검사를 통해 개별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는 공정입니다. 먼저 정기적인 특성 검사를 통해
각각의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했는지 체크합니다. 양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 수성 가능한 칩들은 다시 양품으로 만들고 불가능한 칩들은 특정 표시를 통해 불량으로 판정합니다. EDS 공정은 반도체의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공정입니다. 수율은 웨이퍼 한 장에 설계된 최대 칩 개수 대비 생산된 양품 칩의 개수를 100분율로 계산한 것이며 반도체의 생산성과 직결됩니다. EDS 공정은 프로브 카드에 웨이퍼를 접촉시켜 진행됩니다. 프로브 카드에 있는 수많은 미세한 핀이 웨이퍼와 접촉해 전기를 보내고 그 신호를 통해 불량 칩을 선별합니다. EDS 공정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ET 테스트는 반도체 직접 회로 동작이 필요한 개별 소자들에 대해 정기적인 진류 전압 전류 특성의 파라미터를 테스트하여 동작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WBI 공정은 웨이퍼에 일정 온도의 열을 가한 다음 교류와 직류 전압을 가해 제품의 결함, 약한 부분 등 잠재적인 불량 요인을 검사합니다. 두 번째는 핫콜드 테스트입니다. 핫콜드 공정에서 장기적인 신호를 통해 웨이퍼상의 각각의 칩 중 불량품이 있는지 테스트하고 수성 가능한 칩은 수성 공정에서 처리하도록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때 특정 온도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상온보다 높고 낮은 온도의 테스트가 병행됩니다. 첫 번째는 리페어 앤 파이널 테스트입니다. 리페어 공정에서 핫콜드 공정에서 수성 가능으로 판정된 칩들을 수선하고 수선이 끝나면 파이널 테스트 공정을 통해 수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재차 검증하여 양 불량을 최종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인킹 공정입니다. 불량 칩의 특수 인키를 찍어 육안으로 불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핫콜드 테스트 공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칩, 파이널 테스트 공정에서 재검증 결과 불량으로 처리된 칩, 그리고 웨이퍼에서 완성되지 않은 반도체 칩 등을 구별합니다. 과거 인킹 공정은 불량 칩에 잉크를 찍었으나 현재는 데이터만으로 양 불량을 판별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불량 칩은 조립 과정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조립 및 검사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부 잔재, 설비, 인원 등의 손실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인킹 공정을 마친 웨이퍼는 건조된 후 QC 검사를 거쳐 조립 공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 공정입니다. 전 공정을 통해 완성된 웨이퍼의 반도체 칩은 낱개로 하나하나 잘라내는데 이를 잘린 칩을 베어칩 또는 다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의 칩은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없으며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받기가 쉽습니다. 반도체 칩, 즉 직접 회로가 기판이나 전자기기에 장착되기 위해선 그에 맞는 포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 칩이 외부와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패키징이라 부릅니다. 패키징은 직접 회로와 전자기기를 연결하고 고온, 고습, 화학약품, 진동, 충격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분리해야 됩니다. 웨이퍼에는 수백 개의 칩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 각 칩은 스크라이브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라이브 라인을 따라 웨이퍼를 다이아몬드 톱이나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절단합니다. 웨이퍼 절단이나 작업은 웨이퍼를 톱질하고 잘라낸다는 의미에서 웨이프 소잉이나 다이싱이라 불립니다. 절단된 칩들은 리드 프레임 또는 PCB 위에 옮겨집니다.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칩과 외부 회로 간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 지지해주는 골격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의 정기적인 특성을 위해 기판 위에 올려진 반도체 칩의 접점과 기판의 접점을 가는 금선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공정을 와이어 본딩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와이어 본딩 방식 외에 반도체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칩의 회로와 기판을 직접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하는 패키징 방식도 있습니다. 필리칩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와이어 본딩보다 전기 저항이 낮고 속도가 빠르며 작은 폼팩터 구현을 가능합니다. 범프의 소재로는 주로 금 또는 솔더가 사용됩니다. 보일딩 공정입니다. 금속 연결 공정까지 끝나는 열, 습기 등의 물리적인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직접 회로를 보호하고 원하는 형태의 패키지로 만들 수 있는 모일딩 공정을 거칩니다. 금속 연결까지 끝난 반도체 칩을 화학 수지로 밀봉하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반도체가 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